여러분, IMF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이죠. 국제통화기금에서 신흥국의 긴축 발작이 터질지도 모른다, 이런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것도 섬뜩한 경고입니다. 2013년에 미국의 중앙은행의 의장이었죠. 벤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 그러니까 통화 축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 세계가 이게 통화가 쑥 빠져나가는, 쉽게 말하면 통화 위기를 한번 맞았잖아요. 특히 신흥국 말입니다. 신흥국의 통화는 썰물이 빠져나가듯이 쑥쑥 빠져나갔습니다. 그게 결국은 남유럽의 재정위기로까지 그렇게 발전이 된 적이 있거든요. 지금 미국의 테이퍼링을 하는 것이 결국 신흥국에는 긴축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기타 코피나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요, 긴축 발작을 못 견딜 것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신흥국이 긴축 발작을 못 견딜 거라는 거예요. 사실 긴축 발작의 의미는요, 간단합니다. 미국에 통화를 긴축하든가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외국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외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중에서도 신흥국이 대부분인데 신흥국은 어떻게 될까요?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부동산이 깨지고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는, 자칫 잘못하면 금융위기에 이어서 경제위기로도 발전될 수 있는 게 바로 긴축 발작입니다. 그런데 신흥국에서 긴축 발작을 못 견딜 거라고 그렇게 강하게 IMF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지금 긴축 발작의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IMF는요, 긴축 발작의 위험 첫 번째로 드는 거는요,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팬데믹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선진국은 그나마 백신의 접종이 빨라져서 지금 일상으로 돌아가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금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야기하고요. 싱가포르도 점점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행로가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백신을 못 맞은 신흥국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신 불균형으로 인해서 지금 신흥국들은 신음하고 있다. 이 와중에 테이퍼링이다 혹은 금리 인상이다, 이런 말들이 지금 순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접종률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거고 투자자들은 이제 정신을 차릴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만큼 IMF는요, 델타 변이의 팬데믹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신흥국의 낮은 접종률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사실은 여기에 범주에 들어가죠. 지금 1차 접종은 50%가 넘어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2차 접종까지 된 것은 아직 이제 20%, 10% 수준임, 10%, 2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속도 면에서 굉장히 더디고 있어요. 게다가 델타 변이는 하루에 2,000명씩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자릿수가 지금 50일째인가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을 맞고 있지요. 예. 그러니까 IMF가 이야기하는 그 환경에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IMF는 두 번째 이유로 신흥국의 부채 비율을 들고 있습니다. 신흥국의 부채 비율을. 신흥국은요, IMF 이야기로 그대로 옮기면요, 이게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돈을 많이 풀었다 이거예요. 돈을. 보통 부채가 일반 부채가 국제금융연구소에 따르면 52.2%였던 부채 비율이 60.5%까지 폭등했습니다. 바로 이 부채 비율이 또 하나의 감당하지 못할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3년하고는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2013년은 그래도 이게 금융위기의 뒤끝에 신흥국의 어떤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와중이었거든요. 선진국의 경제도 살아나는 와중이었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팬데믹이 아직도 신흥국을 강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52.2%에서 60.5%면 8.3%가 늘어났다는 건데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는 와중에 미국의 테이퍼링 금리 인상은, 통화 축소는 결국 신흥국에는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결국은 2013년보다가 오히려 악재가 2개 이상이 더 많은 델타 변이에 대한 확산과 부채 비율의 증가라는 그런 악재까지 겹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각한 상태를 맞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조짐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조짐들이. 어떤 조짐이느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2021년 1월부터 브라질의 헤알화나 혹은 루블화, 러시아의 루블화의 가치를 보세요. 지금 계속 떨어지는 모양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변동폭이 굉장히 많죠. 변동폭이. 그죠? 실제 브라질 레알화 그리고 러시아 루블화 6월 말 이후에 6월 말 이후에 4.5%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4.5%. 결국은요, 블룸버그 통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죠. 미국의 중앙은행이 연내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미 신흥국 시장에서는 긴축 사이클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하지만요, 투자자들은 대한민국을 이머징 마켓, 쉽게 말하면 신흥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이거 우리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긴축 발작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 것도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결국 자칫 잘못하면 통화 유출이 일어나기도 하고 외국인 자금이 탈출하는 엑소더스, 코리아 엑소더스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레알화나 혹은 루블화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7월 28일까지 보면요, 신흥국 통화들, 남아국의 랜드화 같은 경우 보세요. 거의 5%가량 이게 하락했죠. 태국의 바트도 마찬가지고 인도네시아 루피도 마찬가지고 말레이시아 링킷도요. 다 지금 러시아의 루블이나 헤아라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없습니다. 더 많이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올라갔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미국 주식시장의 붕괴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9월에는 미국의 주식시장도 적어도 10% 정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시티그룹은 지금 충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가 만약에 겹친다. 이게 테이퍼링과 긴축 발작이 겹치면요. 신흥국의 달러는 신흥국의 통화는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생활에는요. 기본적으로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당 원달러 환율은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수입 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 물가가 더 올라가면 중소기업은 진짜 어려워지는 거고요. 거기다가 물가 폭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집니다. 인플레이션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폭탄으로 터질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죠. 그런 경고입니다. 여러분 예상했던 것보다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긴축 발작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긴축 발작이 이게 단순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길어지면 길어지는 만큼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많은 이들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시장엔 영향이 없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만에 하나 대한민국도 신흥국 시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봤을 때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가 4,500불 되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제가 아니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GDP의 50% 이상 정도는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50% 이상 못 가지고 있다. 거기에는 4천억 달러 정도가 부족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터질지 솔직히 좀 불안한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가 잘 막을 수 있는 방법은요. 이게 시장과의 소통을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예요. 시장의 불안감을 계속 해소해 줘야 되거든요.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너네들이 투자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걸 계속 해줘야 됩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시장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면 외국인들은 미련 없이 탈출합니다. 게다가 국내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투자자들이 돈을 거둬들이기 시작하면요. 시장의 거품은 빠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게 결국은 금융위기로 터질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정부가 시장과 소통을 얼마나 하느냐 이것이 결국은요 긴축 발작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일방통행식의 어떤 경제정책은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IMF의 섬뜩한 경고는 자칫 현실이 될까 진짜 두렵기는 합니다. 우리는요 작은 위험이라도 좀 지나치게 준비를 하는 것이 위험을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행동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반드시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